예, 안녕하세요. 미국이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바탕을 해서 그저 신춘 분석을 해보면 국내에 이 저쪽 그러니까 더불당이나 이 종중 좌빨들이 은근히 암시하는 것, 혹은 조중동, 혹은 우리 쪽에 무슨 좀 민족주의 성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리짜이밍이 반중 최전선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특별히 무슨 불리한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이걸 어떻게 더 잘 이용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리짜이밍이 뭐 잘못해가지고 독박을 썼다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팩트시트 그 자체는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그 팩트시트의 명칭이 비정상적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에 관한 합동 팩트시트, 이게 명칭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는 트럼프와 이재명 사이 둘 사이의 합의지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합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 제목 자체가 재명아 네가 짜이밍 네가 다 책임져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까지 평론을 하는 뭐 외국 이름을 쓰는 한국인도 있단 말이에요. 한국계도. 그게 뭐 진짜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모르겠고 누군지 모르겠고 소셜미디어에서 그 이름 쓰는 거니까. 근데 이 명칭 자체는 쿨하고 정상적인 명칭이죠. 주장이라고 하다. 명칭 맞잖아요. 대통령 트럼프와 대통령 리짜이밍 사이의 미팅에 대한 팩트시트다. 합동 팩트시트다. 저는 명칭이 전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비정상이라고 막 이른바 우리 쪽, 이른바 자유공화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 뭐 미국 이름 쓰는 누구를 인용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현실과 유리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안드로메다로 간다니까요. 아니 자유민주 보수가 안드로메다 행위냐고. 가뜩이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유배된 그런 존재감이 없는 존재들인데, 마지널라이즈 되어 있는 존재들인데 주변화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철강간세 50% 맡고 있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 정상이거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유럽과 일본입니다. 그럼 일본이 몇 프로 맡고 있는데 그거부터 따져야 돼요. AI 있잖아요. US tariff on Japanese steel, US tariff on European steel 하면 다 50%야. 거기다가 이 철강 및 이게 이제 철강과 구리, 알루미늄은 우리는 직격탄 안 맞았어요. 알루미늄 우리는 수출 비중이 낮아요, 미국이. 캐나다가 미국의 알루미늄 수출로 먹고 살아요. 캐나다가 왜 그러면 알루미늄이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캐나다가 수력 발전을 하거든. 전기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나라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알루미늄 억수로 만들어서 미국에 억수로 팔아먹어 왔다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쫑이 날 수밖에 없어요. 농산물 쫑 나죠. 임산물 쫑 나죠. 에너지 쫑 나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금속 쫑 나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이 캐나다에 대해서 으르렁대고 있다고요. 이 프리라이더, 이 못된 놈의 자식들 이러고서. 자, 이 금속류 보세요. 제일 많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데가 EU입니다. 20%가 넘어요. 그 다음에 멕시코 14.6%, 그 다음에 캐나다가 11%, 그리고 뚝 떨어져요. 그래서 한국은 어디가 있냐? 3.5%, 저 아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금속류에 관한 중과세는 EU와 멕시코와 캐나다를 겨냥한 거예요. 이게 전부 USMCA에 해당하는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도 금속류는 해야겠다라는 거라고. 그게 무슨 문제냐 이거야. 우리의 경쟁 상대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EU나 일본보다 더 많이 맡고 있다 이런 말이 돼. 같은데 뭐 어쩌라고. 미국이 자기들도 좀 국내에서 철강 좀 만들고 알루미늄 좀 뽑겠다고 하는 거 그거 어쩌라고. 그거 나쁜 짓이냐고. 할 말은 좀 하고 살자고. 진실대로. 왜 이렇게 다들 그냥 국뽕에 취해서 날뛰고 그걸 뒤에서 박수치고 부채질하고 있잖아. 종중 좌빨은. 나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안목을 키워야 돼요. 예,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의 껍질을 벗긴다는 게 공통분 뭐야? 차이는 뭐냐? 더불당 친중은 은근히 암시해야지. 리짜이밍 정권이니까. 우리 쪽은 뭐냐? 전통적 제도권, 조중동, 전통적 민족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미국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리짜이밍이 잘못해서 미국이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 항상요, 이거 얘기할 때 일본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철강 50% 맡고 있어요? 일본 몇 프로 맡고 있어요? 알루미늄 50% 맡고 있어요? 일본 몇 프로 맡고 있어요? 철강 2차 제품 뭐 전기로 만든 거, 변압기 같은 거, 이거 중과세 맡고 있는데, 그럼 유럽은 몇 프로 맡고 있어요? 일본은 몇 프로 맡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아. 유럽이 오히려 팔짝팔짝 뛰고 있어요, 지금. 봤잖아요. 이게 유럽의 미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이거든요. 20.2%나 하니까. 비중이. 그래서 이 저쪽 애들, 더불당 친중은 노골적으로는 안 하지. 자기들 정권이니까. 근데 부추기지, 뒤에서. 걔들 손위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트럼프나 미국이 하는 게 특별히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고 리짜이밍이 이 딜에 있어서 특별히 트럼프한테 당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서 당했어요. 이 돈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리짜이밍 목숨을 제가 걱정합니다. 걱정해요, 진짜로. 자, 먼저 세네탈출 자유구독에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돈과 직결된 4대 항목이 거기서 거론이 돼요. 우선 첫째, 조선 1,500억 달러 투자한다. 이거 오히려 유리하죠. 심지어는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요. 미국 배를 한국에서 건조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가능한 빨리 미국의 상선 및 전화 매수를 증대해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다고요. Potential construction of U.S. vessels in the ROK. 이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금 속으로 박수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500달러 이렇게 체크해라. 그 다음에 2,000억 달러야. 그런데 여기에 무슨 구절이 있냐. 1년에 200억 달러 이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억 달러 투자하려면 최소 10년이야. 그런데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얼마냐. 2024년에 660억 달러. 이거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는 7월까지 363억 달러로서 아마 올해도 600억 달러 그냥 찍을 거예요. 그럼 1년에 600억 달러를 흑자를 내는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그 흑자액 중에 3분의 1쯤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4분의 1쯤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한다. 이게 비정상이냐? 전 정상이라고 봐요. 왜냐? 이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돈, 경상수지 흑자는요.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게 안 빠져나가면요. 국내에서 통화 증발을 일으켜서 경제가 골병이 들어요. 일본이 그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 와서 뭐야. 골병 들어가지고 전부 공동화되고 금리생활자가 되고 말았잖아. 밖으로 빠져나가도 금리생활자 돼요. 이게 안에 그냥 쌓이면은 예를 들어서 뭉칫돈이 굴러다닌다고. 통화 증발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저기 갑자기 무역 흑자 늘어났을 때 그 전에 80년대 90년대 통화안증권 막 발행하고 그랬잖아요. 통화안정증권. 이게 흑자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된다고. 배설을 못하고서 영양가 있는 거 잔뜩 먹으면은 고혈압에 고지혈에 당뇨에 걸려서 깨꾸닥 하는 거죠. 똑같아요. 경제도. 순환이라고 전부. 맞물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왕 해외로 빠져나갈 거 우리 돈 벌게 해지 미국으로 많이 가자. 근데 미국이 마침 떴네. 좋네. 이걸 왜 뺏겼다고 생각하냐고. 나는 참 이상해. 예, 좀 이상한 사고방식이에요. 경제학의 101도 몰라. 101도 모르는 얘기라고. 세 번째, 미국 무기 250억 달러 수입이 있다고요. 근데 이거 언제야? 2030년까지야. 그럼 연평균 50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치면 한 8조. 우리 국방비 규모로 보면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세계 신규 주문 기준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고요. 실제 거래액 기준 세계 4위로 가고 있거나 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미. 그럼 이게 미국 주도 세계 질서 속에서 이미 무기 수출이 이렇게 어마무시한데, 그러면 한미동맹에 힘입어서 또한 북한, 중국을 제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지? 미국 무기 사줘야지. 그래야 미국 질서가 유지되고, 그래야 우리가 미국 주도 질서가 유지되고, 그래야 우리가 더 살아가고 안정되죠. 그 미국 무기는 다 망하게?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국내가 대체할 수 있는 무기가 꽉 차 있으면 그 무기 들어오는 미국 무기가 어떤 무기였어요?
민감한 무기들이 들어와요. 미국도 그거밖에 우리한테 팔 게 없으니까. 바잉 파워가 생긴다고. 품목에 관한 바잉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거래 조건에 대한 바잉 파워가 생긴다고요. Why not? 그 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330억 달러인데 이것도 아마 2030년까지일 겁니다. 거기 같은 문장 안에 들어있는데 그 뒷구절에 대해서는 연도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앞구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침표 하나로 되어 있는 한 문장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도 2030년까지 그럼 연평균 66억 달러예요. 이 내용을 좀 더 들어봐야죠.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연평균 그러니까 8조 원 되는 거죠. 8조 원, 9조 원, 10조 원 정도 되는 거를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으로 들여놨는데 과연 이게 포괄적 지원, comprehensive suppor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지 좀 봐야 돼요. 단지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한국 국내법의 한계 안에서라는 부관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In accordance with ROK legal requirements. 그러니까 이게 법을 초법적으로 막 돈을 질러서 이렇게 떠먹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다 반영이 돼야 돼. 제대로. 그것도 법에 의해서. 법규 안에서. 그래서 이게 거름망이 있다고요. 뭐 이것만 보면 뭐 리짜이밍 잘했네 혹은 뭐 특별히 당한 거 없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객관적이야. 왜냐? 아 트럼프가 우리를 구하러 오는 건 아니구나. 아 트럼프가 뭐 경제적인 방법으로 리짜이밍을 줄이를 들어서 죽이려는 건 아니구나. 한국을 줄이 들어서 죽이려는 아니구나. 저도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해왔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아닙니다. 이번 거 심층 분석해보면. 그런데 다른 데서 리짜이밍을 보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걱정된다고. 저거 중국, 북한이 가만둘까?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명시돼 있어요. 뭐 북과 빅딜을 칩니다. 트럼프가 빅딜 칩니다. 뭐 이런 얘기 좌빨 애들이 얼마나 떠들었어. 그거 없어. 근데 이런 얘기는 또 안 해. 언론이. 여기 보면 뭐냐면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라고 찍혀 있단 말이에요. 빨간 글씨로. 북한의 완전 비핵화. 저건 뭐냐면 북한 체제의 종말을 뜻해요. 그래서 북이 빨끈빨끈하는 거라고 지금. 또 핵잠수함 문제 같은 거 걸고서. 여기서 말씀이 잠깐 나왔지만 제가 핵잠 얘기했잖아요. 이건 한미 핵잠이다. 한미 핵잠이 되는 순간 무슨 얘기가 되냐. 자, 저 나라가 핵잠까지 만드는 나라야. 저 나라가 공격원장까지 만들어. 그러면은 디젤 잠수함 시장에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원장 만드는 걸로 물꼬가 튀었다는 얘기는 디젤 잠수함은 우리가 100% 독식한다는 얘기야 사실상.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그렇잖아. 공격원장까지의 어떤 그 전개 패스가 열려져 있는 잠재적으로. 그 경로가 열려져 있는 거래 상대방과 하지. 그것도 가격도 싸지 성능도 좋아. 그럼 거기랑 하지. 딴 데 뭐 독일이랑 하겠어요? 스페인이랑 하겠어요? 프랑스랑 하겠어요? 아니라고. 여기랑 해요. 두 번째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미국이 저기다가 공격원장 좀 팔어. 괜찮아. 우리가 다 얘기했어. 그럼 가서 팔아주는 거예요. 호주에 가서 팔고 일본에 가서 팔고 팔 때도 뭐 기술 제휴해서 팔고 미국이랑 오케이 해갖고 굉장히 클로스 커플링 된 거라고 이거. 제가 이거 했을 때 야, 중국이 그 리짜이밍 가만둘까? 아니나 달라 중국에서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리짜이밍한테. 야, 쟤 괜히 도왔나 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자, 보세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종중놈 대통령 됐어? 그럼 그놈 뭐가지 분질러. 이게 무섭습니까? 아니면은 야, 거기 종중아니라 뭐 중국 간첩이 대통령 돼도 꼼짝 못해. 우리 소나기에다 놓으라. 그게 더 무서워요. 중국 입장에서 미국을 볼 때. 두 번째가 더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 게임하고 있다고. 제가 요건 야, 이거 보쌈이다. 보쌈 당했다. 그래서 리짜이밍 대통령께 권합니다. 예. 경호를 늘리십시오. 경호를 늘리세요. 예. 야, 리짜이밍 걱정되더라니까 보쌈 당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은 또 어떻게 보쌈 당했냐. 웃기지도 않아. 여기에 뭐가 박혀있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보가 중요하다.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그 다음에
양안 이슈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현상의 일방적 변화에 반대한다. Peaceful resolution. 그리고 opposed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가 종북 종중 애들도 들고 일어나고 지랄 난리 폈잖아. 아니 걔들 왜 가만히 있냐고, 더블당 애들. 정청래 왜 가만히 있냐고. 리짜이밍 성토 성명 내야지. 너 대통령 뽑아놨더니 미국 앞잡이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냐 하고 더블당에서 성명 나와야지. 용감한 정청래 의원 뭐 하시냐고 지금. 용감한 추미애 의원 뭐 하시냐고. 우리가요 냉정해져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막 그림 환상 그려가지고 안드로메다로 가면 우리 망해요. 이미 우리는 절반쯤 망한 존재들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유배된 자들이에요. 이 자유공화 보수 진영은. 근데 좀 망했다고 여기서 머릿속에서 이상한 몽상을 만들어서 마치 트럼프가 우리 구하러 달려올 것처럼, 혹은 마치 트럼프가 리짜이밍이 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개작살 낼 것처럼 이렇게 막 포장을 해서 환상에 취하면 그 다음에 계속 개발질 나오죠. 우리 집 개가 우리가 하는 개발질보다 더 똑똑한 발질 하겠구만. 개만도 못한 발질 나와요. 개 모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아주 천박한 독국물이죠. 보세요. SBS에서 제목 뽑아놓은 꼬라지 봐. 해결료 재처리 일본처럼 풀어줘. 이거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해결료 재처리 주장하는 자들 다 그러죠. 여기 우리나라 언론에서요. 민간 해결료, 민간이란 용어 쓴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에요. 없죠. 백악관 팩트시트에 보면요. Civil Nuclear Fuel이라고 나와요. 민간 해결료. 민간 해결료라고 하는 순간 6% 3% 미만입니다. 그거는 무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기가 되려면 90% 이상 돼요. 그레이드가. 제가 말하는 농축을 얘기하네요. 농축. 해결료 재처리만 또 얘기할게요. 해결료 재처리는 뭐냐면 일본처럼 풀어줘. 일본처럼 망하게. 일본 지금 재처리 돌아가고 있나? 지금 이 순간에 안 돌아갑니다. 로카슈 공장 문 닫은 지 오래입니다. 로카슈 공장에서 나오는 재처리 연료, 먹스 연료 가지고 발전하겠다고 짓던 그 발전소 폐기된 지 지금 한 10몇 년 돼요. 안 돌아가요. 고철이야. 로카슈도 고철이야. 그럼 뭐가 남았는데? 일본에 끌어안고 있던 일본이 이제 어떻게 해서 미국을 그 당시에 했냐면, 우리가 해결료를 재처리해 가지고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가지고 먹스 연료를 만들면서 여기 분리된 우라늄을 섞어 가지고 제대로 된 먹스 연료를 만들겠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분리공정. 이 분리공정은요, 우리 집에서도 해요. 욕조만 있으면 하는 겁니다. 욕조 속에 질산하고 섞어 가지고 슬슬 돌리면 그거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방사능 피폭돼서 전 돌아가시겠지. 한 1시간도 한 10초 만에 돌아가시겠지. 어쨌거나 그런 공정이에요. 심플한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쓰진 않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원리적으로 석출과 굉장히 유사해요. 리칭하고. 그게 뭐냐면은 금 같은 걸 뽑아낼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량이 워낙 작으니까 이렇게 미세하게 분말을 만들어서 욕조 속에 담근 다음에 거기다 아주 독한 약품을 풀어요. 그 다음에 그 약품 액체를 갖다가 뽑아내면 그 액체 속에 금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일 석자에서 석출을 쓴다고요. 해석할 때 석자 써서. 그걸 영어로 리칭이라 그래.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더라고. 사용 후 연료를 그런 식의 질산이랑 캐로진이니까 등유인가 뭔가 그거 섞은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흔들흔들 해갖고 거기서 뽑으면 우라늄만 플루토늄만 따로 우라늄 따로 빠지고. 일본이 그걸 했어요. 그거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개를 분리한 다음에 다시 제대로 처리해서 믹스를 하면 그게 목스 연료예요. 믹스, 목스. 이름이 비슷하잖아. 분리한 다음에 다시 믹스. 이거 먹스 믹스 하겠다고 플루토늄 재추출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먹스를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로카쇼가 아직 돌아가기 전이니까 대부분은 영국과 프랑스로 보냈어. 이걸로 먹스 연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끌어안고 있는 플루토늄 그 덩어리가 한 8톤 돼요. 그 상태야. 그리고 모든 게 올스탑인 상태야. 그게 우리 모델인가요? 그럼 망하는데? 돈은 돈대로 깨지고.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순간, 즉 우라늄 사용 후 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 분리하는 순간 먹스 연료를 만드는 공장을 가동해야 돼요. 왜냐?
너 플루토늄 끌어안고 뭐 할래? 너 원자탄 만들래? 당장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명분이 뭐겠어요? 우리는 먹수연료를 만들려고 플루토늄을 분리합니다. 이래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돌려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 먹수연료를 만들고 나면 앞으로 영원히 플루토늄을 분리해낼 수가 없게 돼요. 불가역이야. 뒤로 빠꾸라이가 안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핵 잠재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사용연료 끌어안고 있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니까요. 특히 중수로에서 나온 건. 그 과정을 좀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난 너무 답답해서 이런 과정이거든. 사용 후 연료에서 질산으로 전처리한 다음 등유와 물을 사용해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욕조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우라늄과 플루토늄 아세이가 나와. 이거 아세이라 그래요. 왜 아세이냐? 플루토늄 동위원소 5종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적절하게 혼합하면서 뭐 하면 그게 먹수연료가 돼. 믹스하면 먹수연료, 믹스. 근데 먹수연료는 아무 발전소에서나 못 돼. 그거는 원자로가 좀 특이해. 아니, 반응로가, 리액터가. 그래서 먹수연료를 연소 가능한 반응로에서 발전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이거 하겠다고 분리를 해놓고 먹수연료 만드는 로카쇼 공장 문 닫았고요. 실패했고. 그 로카쇼 공장에서 나오는 먹수연료 가지고 발전한다고 짓던 발전소 문 닫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올스탑이야. 돈은 수십조 깨먹고. 요새 돈으로 치면 100조 이상 깨먹고. 이게 뭔 꼴이냐고요. 그리고 핵 잠재력은 잠재력대로 없어지고. 일본 뭐 가지고 있냐? 8톤에서 9톤에 달하는 플루토늄 아세이 갖고 있어요. 그럼 플루토늄 아세이로 원자탄 못 만들어? 못 만듭니다. 그 원자탄 만들려면 두 가지 난제가 있어요, 일본은. 다 경수로에서 나온 거여 갖고 만들기가 어렵고,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그 따로 원자로가, 이제 반응로가 있어야 돼요. 이 플루토늄 아세이 5종 동위 원소 중에 원자탄을 만드는 게 플루토늄 239인데 239만 뽑아내려면 반응로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반응로가 보다 정교하고 보다 고급이어야 돼야 돼. 경수로에서 나온 플루토늄 아세이를 갖고 하려면. 왜 그러냐? 239 함량이 떨어지는 데다가 경수로에서 나오는 건 반응로에서 반응시켰을 때 절대로 안 변하고 안 바뀌고 그냥 알바끼하고서 버티는 놈들 함량이 높아요. 경수로에서 나온 건. 중수로에서 나온 건 그 악질 알바끼의 함량이 낮아. 악질 알바끼 하는 놈들이 뭐냐? 이놈이에요. 플루토늄 242. 얘 반감기 38만 년입니다. 우리 타겟은 239야. 반감기 24,000년이에요. 239의 함량을 높이려면 239 다음에 함량 높은 놈이 누구야? 240이야. 240은 뭐야? 반감기가 6,600년밖에 안 돼. 반응로 집어넣으면 금방 없어져. 쫓겨나. 없어져. 사라져. 군사용 반응로 집어넣으면요. 그 다음에 함량 높은 놈 뭐야? 우리 중수로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그 다음에 함량 높은 게 이사일이야. 이사일은 반감기가 몇 년이야? 13년이요. 13년마다 반으로 줄어들어. 얘는 집어넣자마자 없어져. 반응로에 넣으면. 그 다음에 함량 높은 건 뭐야? 중수로에서 나온 건 저 악질 알바끼 이사이가 1.5%밖에 안 되는데 경수로에서 나온 건 4.7%나 돼. 이게 무슨 얘기냐? 반응로에서 집어넣으면요. 239 함량 비율 높아지면서 이사이 함량 비율 같이 높아져 올라가. 그러니까 반응로가 훨씬 더 지능적이어서 이사이 쪽을 집중 타겟할 수 있도록 알바끼 하고 있는 악질을 보다 잘 쫓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경수로 쪽에서 나온 플루토늄 아세이를 처리하는 반응로는 조금 더 아마 복잡할 거예요. 원리적으로. 최소한 운영 노하우라도 복잡할 거예요. 시설은 거기서 거기라도. 그러나 중수로에서 나온 거 보세요. 원단 자체가 좋아요. 일단 원단이 좋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음식점 차려서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면 시장에 잘 다니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에 몸이 작살나더라도. 그럼 음식점은 성공해요. 매일 새벽 2시, 3시에 나가서 시장 봐오면 음식점이 이깁니다. 그거 못해서 돈 깨지는 거지. 그거 하게 되면 건강 나빠지고 생활 빠개지니까 그걸 못하죠. 만약 그거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도 낮에 일할 수 있고, 그리고도 손님들한테 시달리고 손님들한테 웃는 낯을 매일 보일 수 있다면 그 사람 음식점에서 돈 벌어. 똑같아요. 원단이 좋아야 돼. 우리 음식점 할 때 음식 재료, 배추가 좋아야 되고, 파가 좋아야 되고, 마늘이 좋아야 되듯이,
사용 원료의 안에 플루토늄 아세이, 거기서 뽑아낸 플루토늄 아세이가 품질이 좋아야 돼. 품질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를 가지고 반응로에 집어넣었을 때 239의 비중이 팍팍팍팍 높아져서 이게 80% 90%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쉽게 올라가는 게. 중수로에서 나온 게 딱 그래. 원단 자체가 이미 66대야. 66자로 시작해요. 경수로는 56자로 시작해. 일단 10%포인트 차이나. 거기다가 악질 알박기가 경수로 쪽에 나온 건 3배가 더 많아요. 4.7%예요. 중수로에서 나온 건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허접한 남이 쓰다 버린 반응로 갖다가 놓고서 그냥 툭툭 던져놓으면 나온다는 소리예요. 239 함량 90% 이상씩. 원자탄 저기 원료 하나 나왔네 하고 건지면 돼요. 쟤도 할 수 있어 그거. 군고구마 굽듯이. 좀 구라 풀자면. 아, 세상에 이런 일인데 이걸 일본을 모델로 풀어달라고 했더니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언론이고, 그런 언론에 의해서 바보가 돼 있는 게 우리의 동료 시민들입니다. 한동훈이 용어로 동료 시민. 한동훈이가 동료 시민에 대해서 개탄하고 동료 시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개탄한 거 본 적 있어요? 한동훈은 조선일보의 개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좀 제대로 생각해 보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유배된 자들이야.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하자고요. 근데 유배된 자들이 이젠 지가 혼자서 머리에 뽕을 놔가지고 지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갈라 그래? 그러면 더 망하는 거예요. 냉정해져야 됩니다. 트럼프는 우리 구원자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재명을 쫓아내겠다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야, 한국은 중국 간첩 같은 자가 대통령이 돼도 걔도 우리 손에 있어 결국. 야, 베이징 너희 함부로 그래 돈 들여서 너희 공작해봐. 아무 말짱꽝이야. 이걸 증명하는 게 미국에서는 더 장기적인 국익이다. 아마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증명 소재로 리짜이밍이 당선됐다. 그래서 리짜이밍 신세가 꼬였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야 그게 진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건 리짜이밍 운명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구해낼 거냐? 그건 우리 비즈니스라고요. 여기서 같이 고민해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